우리 앞에까지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제 계정 과목들과 그 다음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에 보셔야 되는 내용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항목과는 조금 다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회계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강의 현금흐름표와 재무비율 분석은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추가로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요, 현금 흐름표나 재무비율 분석 이 부분까지가 진도가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축제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이런 경우 회계원리 책을 다 못 나가거든요. 근데 회계원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여기까지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공부했던 자본 부분까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또 교수님의 열정에 따라서는 강의가 있을 수도 하니까 강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강의 현금 흐름표와 재무비율 분석에 1장의 이제 현금 흐름표, 2장의 재무비율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현금 흐름표에 해당되는 것부터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말고 추가로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현금 흐름표와 자본분담표입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회계원리에서도 거의 이제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의 회계원리 책에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만 좀 보시고 문제도 어떻습니까? 아주 쉬운 정도의 난이도가 낮은 정도의 문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보고 끝내셔도 될 것 같아요. 1장의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한 회계 기간 동안의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의 한 부분이 현금 흐름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기업의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의 경영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과거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이 어떤 변화, 기업의 현금이 풍부하면 유동성이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현금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라든지 배당금 지급 능력 이런 건 중요하죠. 누구? 채권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자금 조달 어떻게 했느냐, 미래 자금 조달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이익 정보 외에 회사의 현금 상태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정보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이 현금 흐름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흐름표가 제공하는 정보는 당해 연도 중에 현금이 어떠한 이유에 증감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거는 기존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네, 그래서 주주와 채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단락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앞에서 이제 언급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회사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현금 흐름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자산이 많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업이 지금 안정적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현금이 당장 부족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어음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매입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을 제때 갚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도가 났다는 거는 돌아오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급어음이라든지 매입 채무, 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을 제때 못 갚을 때 이게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네. 회사가 순이익이 줄어들어서 부도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양호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기업의 기업 현금 흐름을 보자.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에서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분합니다.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그럼 어떤 것들이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고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떻습니까? 모호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재무상태표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자산 중에 이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죠. 유동자산에 이제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거 공부를 하셨고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투자부동산이라든지 금융상품 이런 거 쭉 보셨잖아요. 부채도 이제 어떻습니까?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죠. 네, 그래서 유동, 비유동을 나뉘는 것은 모두 이제 어떻습니까? 1년 이내 뭐 회수가 되느냐, 1년 이내 회수가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 관련된 현금 흐름은 예를 들어 뭐라고 한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거래 자체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동에 해당되는 자산, 이것이 이제 뭐다?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으로.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구입했다. 그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건물을 팔았다. 그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우리 이제 사례에 보시면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 들어온 것보다 현금 나간 게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